우리 아이는 매사에 의욕이 없어 걱정입니다.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엄마가 대신 해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늘 무엇인가에 의지하려고 하고 쉽게 포기해서 부모로서 답답합니다. 아마도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남자아이를 키우며 아이의 무기력한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특히 또래 아이들이 에너지가 넘칠 시기라 더 걱정이 크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려는 그 이면에는 사실 누구보다 잘해내서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해서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혹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봐 겁이 나서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많은 부모님이 호소하는 공통된 고민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무기력해 보이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할 때 부모는 아이가 단순히 게으르거나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등불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아이의 무기력, 그 이면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은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뇌의 주도성을 담당하는 구성력이 약해 자기 효능감이 낮아진 경우에 자주 나타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 과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넘어 자신의 역량을 신뢰하고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심리적 신념을 의미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는 학습이나 과제에 마주했을 때 높은 집중력과 지속성을 발휘합니다. 비록 과정이 힘들더라도 나는 결국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성취 수준이 높고 그 결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선순환을 이룹니다. 반대로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매사에 의욕이 없고 타인에게 의존하며 작은 난관에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꼭 이해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욕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도 사실은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무언가를 잘해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혹시 잘못하면 어떡하지? 실패해서 실망을 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아이의 발걸음을 붙잡고 결국 선뜻 나서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의 내면을 깨우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해 부모님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전략을 제안드릴게요. 첫째는 스몰 스텝으로 성공의 기억을 뇌에 각인시키세요. 아이의 자기 효능감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직접 해보니 되네 라는 성공의 기억을 뇌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님은 과제를 아주 작게 쪼개어 실패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창하게 방 청소해라고 말하기보다 바닥에 떨어진 양말만 바구니에 넣어볼까? 라고 가볍게 제안하는 식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과 먹을래? 바나나 먹을래? 와 같이 아이의 선택권을 넓혀주세요. 더불어한 사소한 결정 경험이 쌓이면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유능감의 기초가 됩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이 아이의 단단한 자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만족감은 결국 다른 과제에도 기꺼이 도전하고 싶게 만드는 자기주도성의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는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관찰과 롤모델링을 제공하세요. 의욕이 부족한 아이들은 대개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찰을 통해 심리적 문턱을 낮춰주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 전 부모님이 먼저 즐겁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래 친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아이가 편안하게 지켜볼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화책을 통해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나 꾸준한 노력으로 목표를 이룬 사례를 자주 접하게 해주면 아이는 저 사람도 저렇게 시작했구나, 나도 저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역량 가름 능력을 갖게 되어 불안감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는 독촉보다는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들어 기다려주세요. 부모의 조급함이 섞인 한번 해봐 라는 동료는 준비 안 된 아이에게 응원이 아닌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요보다는 기다림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주저할 때는 안 해도 괜찮아, 네가 준비되면 그때 말해줘 라고 말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시키거나 윽박지르면
아이의 뇌는 공포를 느껴 학습 회로를 닫아버리지만 부모가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면 아이는 비로소 압박감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속도대로 움직일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넷째는 과정 중심의 구체적인 피드백으로 마음 근육을 키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이의 마음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결과에만 치중한 칭찬은 자칫 아이를 결과가 나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똑똑하다 혹은 1등 했네 같은 말 대신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을 묶으려고 5분 동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근사하더라와 같이 아이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칭찬해 주세요. 여기에 엄마도 처음엔 이거 정말 못했어. 그런데 3번 해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더라는 식의 부모의 경험담을 곁들인다면 아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노력에 확신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는 사실 누구보다 잘 해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아이입니다. 완벽히 해내지 못할까봐 에너지를 신중히 응축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이런 아이들은 상황을 깊이 살피는 관찰력과 타인의 감정을 세심하게 읽는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작은 성공을 통해 무기력을 극복해본 아이는 훗날 어떤 시련에도 다시 일어서는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아이의 느린 속도를 게으름이 아닌 신중한 준비로 믿어주세요. 부모님의 따뜻한 기다림이 아이 내면의 자기 효능감을 깨우는 가장 큰 열쇠가 됩니다. 잘해내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이가 흘린 땀방울을 인정해줄 때 아이는 비로소 의존의 그늘에서 벗어나 세상이라는 무대로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구체적인 칭찬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작은 성공을 배려하는 기다림이야말로 우리 아이의 뇌를 깨우고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강한 의욕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의 씨앗에 매일 희망의 물을 주시길 바랍니다.